안녕하세요. 라모ntessori입니다. 여러분 혹시 몬테소리 교육은 혼자서만 하는 굉장히 재미없는 교육이래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혹은 이런 오해들 때문에 몬테소리 교육을 선택해도 될까?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몬테소리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정도를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몬테소리 교육은 정적인 교육이다. 몬테소리 교실에 가보면 정말 선생님들조차도 발걸음을 조심조심 해야 될 정도로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한마디도 못한대, 혹은 항상 혼자서만 작업해야 된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운영되는 교실들을 살펴보면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또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몬테소리 여사가 이 교육을 애초에 만들 때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관찰한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든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활동에는요,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담아드리긴 했지만 아이들과 이제 한글을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드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걸 좀 거리감이 떨어진 곳에 놓고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아와 볼래? 이렇게요. 그럼 아이가 일어나서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활동에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설계를 해두었고, 또 실제로 쓸기라던가 책상 닦기라던가 운반하기라던가 이런 좀 활동성이 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또 몬테소리 교실에는 언어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추가로 지도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귓속말로 속삭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정말 소리 자체를 좀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저희도 공공장소에 가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게 공공 예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배려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공장소에 가보면 아이들 뛰어다니기도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나무란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적응하고 함께 지내야 될 이 사회의 규칙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몬테소리 교육은 단순히 조용히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외롭고 정적인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입니다. 둘째, 몬테소리 교육을 일찍 시작하면 안 된다. 제가 몬테소리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몬테소리 교육 일찍 시작하면 안 된다던데? 아이들 창의성을 발달시키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 때문에 몬테소리 교육을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몬테소리 교구 자체가 항상 정해진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된대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창의성을 길러줘야 되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 이 시기에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데에는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된 오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몬테소리 교육은 절대 교구 교육이 아닙니다. 물론 교구를 활용해서 하는 교육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몬테소리 교육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독립적으로 자라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교구를 다루는 모든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좀 길러줄 수 있도록 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일련의 방법을 알려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잘못됐어,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고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왜 알려주느냐? 결국은 이 방법은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이런 교구 활동이 딱 정해진 방법으로만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감각 영역의 교구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색판 3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색깔의 이런 그 스펙트럼, 그 변화를 좀 관찰하는 교구죠. 이 교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색깔을 찾아서 구성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색깔을 가지고 와서 구성해보기도 하고, 이건 정해진 게 없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이걸 구성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또 분홍탑이나 갈색 계단이나 색원 기둥이나 꼭지원 기둥 같은 이런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르잖아요. 이런 교구를 가지고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홍탑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갈색 계단을 가지고 정말 계단 모양으로 쌓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자동차 모양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구성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많이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기다 더불어 크다, 작다, 혹은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개념들을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에요. 몬테소리 교육은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에 정말 그런 창의성 발달에 문제가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몬테소리 교육으로는 사회성을 길러주기가 힘들다. 몬테소리 교육은 보통은 주단을 펴고 교구를 가지고 와서 1대1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몬테소리 교육을 막상 선택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 몬테소리 교육 자체는 1대1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소그룹, 대그룹 같이 굉장히 교구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1대1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놀이라던가 요리하기, 수수께끼, 이런 기타 등등의 활동들은요,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친구를 직접 초대하거나 데리고 와서 활동을 진행하고요. 기억놀이라던가 아니면 지구본 활동이라던가 문반하기라던가 이런 활동들은 또 소그룹으로 한 5명에서 6명 정도, 혹은 그 이상 6, 7명 정도, 10명 이내의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구 구성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아이들이 언어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지도하는 것이, 같이 하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화법을 지도하는데요. 나 지금 오늘 이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너랑 하고 싶은데 너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물어봐 주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너 이거 활동하는 걸 좀 봐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게끔 많이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정말 공존할 수 있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말하는 방법, 화법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과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배려하면서 지내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또 모든 몬테소리 교실에는 교구가 딱 한 세트로만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아이들의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기다려보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한테 이걸 양보해보기도 하고, 혹은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이런 많은 상황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몬테소리 교실에서도 이런 자율성을 좀 보장하고 허용함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몬테소리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몬테소리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영상들을 통해서 차차 몬테소리 교육에 대한 비밀을 조금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